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결국 지난달 중도 사퇴했죠. 그리고 2달도 채 되지 않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이것도 심 전 총장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된 사실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를 동시에 소환했는데요. 특검 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법 앞에 섰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조금 전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특검에 소환된 김건희 씨는 오후 3시 45분에 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4시 40분쯤 특검 사무실을 나가서 구치소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약 6시간 30분 만에 조사가 종료됐고 특검이 밝힌 김건희 씨의 조사 내용, 태도는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앞선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때도 대체로 진술을 거부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김동원 위원님, 예. 김건희 씨가 계속 모르겠습니다. 버티기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진술을 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출석입니다. 예. 특검에 나가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이른바 진술 거부권을 사용을 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해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그 정황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워낙 여러 건, 그리고 등장인물이 워낙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진술의 말문을 열 가능성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한 번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파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나 변호인단은 그렇게 권유를 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거부권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뭐 충분히 예상이 됐던 얘기죠. 이것은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은 거부권을 행사를 하느냐?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원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부인을 할 것은 부인을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또 일부 시인을 하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기소 이후에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계속 사용을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결국 재판 가서 말하겠다는 걸까요? 글쎄요, 뭐 재판 갔어도 저는 뭐 진실을 말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지난번에 이제 구속적 부심 때 목걸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특검에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보이지 않습니까? 예.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김건희 씨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과거에 김건희 씨가 이 남편이 고위 검사 시절, 대통령 시절에는 조사를 받을 때 비논리적인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사들이 다 정리를 해줍니다. 검사들이 그 김건희 씨의 비논리적인 거짓말들을 다 조각조각 맞춰주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청탁 의혹의 키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이거를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 전 씨는 오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예. 일단 뭐 JTBC 인터뷰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 6천만 원의 호가는 목걸이도 줘버리고 명품 가방 몇 개를 잊어버렸는지 모르겠고요. 기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의 부인의 전략으로 가겠다. 결국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대응할 거는 대응해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전성배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검에서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예.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고 사실상 김건희 씨와 재판에서는 대질 신문을 할 것이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그때 가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태도 같아요. 예. 근데 특검이 아무리 진술 거부를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증거와 증언 앞에서 전성배 씨에게 뭐 특검이 더 이상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사는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 건진 법사인 전성배 씨는 나름대로 진술을 했다는 거잖아요. 혐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은 충분히 공소장에 김건희 씨를 이 전체적인 통일과 얽매임, 그다음에 이게 알선수인지 뇌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혐의 특정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진술 거부나 혐의 부인 이거는 전혀 재판 과정에 더 악영향을 줬지 이게 어떤 본인들에게는 좋은 방어권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특검은 김건희 씨가 이른바 법사폰 전성배 씨 휴대전화죠. 이 안에 건희2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주인공이 맞는지, 즉 김건희 씨가 건희2의 주인공인지 이걸 밝히는 데도 특검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같이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취임식 전에 큰일 상의할 게 있다. 그래서 여사님 뵙기를 요청한다라고 건희2라는 연락처로 연락을 한 게 이미 특검이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비밀리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네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권도 종교 쪽엔 사고 없다. 큰일 도모하는 것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구속 전 인터뷰에서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와는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편하게 반말을 했다. 그리고 영부인이 되고 나서는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건희2 번호가 김건희 씨는 이거 행정관이 쓰던 거다라고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 JTBC가 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예. 눈을 가리고 한번 쭉 들어봤을 때, 예. 그러니까 건진 법사란 분이 이제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했을 때 여사님 뵙기를 요청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땐 조금 생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당신한테 이렇게 보고자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건진 법사가 김건희 여사 말을 트는 관계라고 한다면 당신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진 법사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말을 텄는데 4월이라면 당선인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더라도 본인이 물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첫 단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건진 법사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배우자가 되는 사람한테 말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나온 어떤 멘트들을 그냥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당사자한테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주변 인물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말을 전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정의주 의원님, 근데 반대로 반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였구나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거든요. 아니 지금 그 건희2 휴대전화가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에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반말할 이유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통화할 때는 뭐 하대를 하든 반말을 하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어떤 사무적인 부분들을 전달할 때는 그 수행비서에게 여사님이라고 하지 건희에게 전해라.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얘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건진 법사가 뭔가 통일교 쪽의 윤영호 본부장이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큰일을 하려고 했고 이 부분을 굉장히 오피셜하게 처리를 하려고 수행비서관에게 준 것이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사가 김건희 씨 빼고 또 다른 여사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대목은 건진법사와 김건희 이 두 사람의 사이에는 윤영호 통일교 그리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뭐 사적으로 붙일 필요는 없는 사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방금 귀가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오는 수요일이죠.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와라라고 통보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시일 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틀 뒤에 바로 수요일에 오전에 나오라고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보면요. 통일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뭐 당원을 한꺼번에 통일교 교인들이 가입한 거 아니냐 등등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네.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두 사람 이제 소환만 남았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불가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권성동 의원도 지금 특검에서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큰 거 한 장은 한학자 총재가 직접 본인의 금고에서 꺼내서 줬다. 그래서 나는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 통일교 쪽 핵심 관계자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서는 어느 정도 증거 확보가 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교의 등장인물이 벌써 본부장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한국협회장 등장인물이 속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이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한학자 총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쓸 가능성 저는 반대편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이나 아무튼 초기에 1세대 윤핵관들이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뭐 큰 거 한 장을 대선을 위해 써달라라는 것이 바로 뭐 메콩강 캄보디아라는 것의 큰 프로젝트를 이 핵심 관계자 윤핵관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큰 얼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 수사의 칼날이 안 미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순차적으로 뭐 이름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른바 이 윤핵관의 핵심들 또 한학자 총재가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특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 특검보가 당연히 소환해야 된다라고 좀 이례적으로 특검보가 당연이란 말 쓰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보통 뇌물죄 관련되는 소환은 보면은 뇌물을 준 사람을 먼저 소환을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을 소환을 하는데 뇌물을 준 사람의 최종지가 한학자 총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종교계고요. 그다음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누가 먼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으로 왔을 때 보통 우리가 구태 정치의 본질이 돈과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줬다라는 것들은 이제 증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조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서 당원을 가입시켰느냐 하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는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출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환한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당원 가입 부분까지 확인이 된다면은 출석과 동시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만약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당원 명부를 어느 정도 협조를 특검에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 하면서 특검 기간뿐만 아니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썩어도 정말 이렇게 썩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특검 출범 당시에 예상했던 범죄의 규모와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특검의 수사 인력의 증원, 그리고 기간 연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지 권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웅 의원님, 일단 국민의힘은 연장 동의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특검의 출발부터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얘기를 했고 정부가 바뀐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된 게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특검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왜 특검이 일을 계속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동력이 힘을 받지 못했을 때 사실상 특검이 곳간에서 곳간 빼먹듯 뭔가 전임 정부를 관련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곳간 빼먹듯 이렇게 언론에 노출하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저희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메머드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포함해서 검사만 1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90일 플러스 30일씩 2번 연장을 하면요. 150일,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도 120일입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짧지 않은데 지금 특검이 거의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특검을 연장하고 인원들을 보강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닌가,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많은 어떤 혐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간을 마냥 늘어질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특검임을 본인들이 자인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은 당연히 9월 중으로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가요?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해야죠. 예. 언제까지 내란 특검을 가지고 질질 끌면 김기현 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이건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내란 특검만 보시죠. 기소할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실상 당시에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사실 우원식 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 혼란의 틈 속에서 군대가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30분만 늦춰달라. 그 이면에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민정수석, 정무수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많은 의원들이 사실상 내란에 이거 협조한 게 아니야? 라는 의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할까요? 지금 현재 있어서 갖가지 이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만 보시죠. 지난 8개월을 국민들 속였잖아요. 본인에 대한 비상 선포문은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젠 자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당연히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 말해서 뭐합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전현희 의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썩어 빠질 줄 몰랐다. 얼마나 지난 3년 동안 많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으면 시간이 부족한 만큼 이게 너무나 많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양평고속도로는 손도 못 댔어요. 사실 16개의 혐의에 특정됐던 거 플러스 알파가 처음에 시작됐죠. 예. 통일교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 김혜성 씨의 IMS 모빌리티 그 180억 부분들도 없었던 건데 이게 인지수자로 드러난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특검의 절반을 썼어요.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있고요. 당시에 최은순 씨부터 시작해서 양평군청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 이것만 조사하느라도요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연장은 불가피하고요.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범인이다. 그러면 범인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이 3특검의 연장에 동의하는 것들, 이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공당의 자세다.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내란 특검이 오늘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서영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참 들여다볼 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법무부, 대검,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저는 이게 세 곳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건 정말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사상 초유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 저는 내란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검찰 독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직할부대인 검찰을 동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오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의심의 영역들이 많습니다. 당장 보면요, 계엄 당일날 선관위에 대검에서 전문가를 보냈는가, 포렌식 전문가를 보냈는가 하는 그 의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이 경호처의 간부들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가 회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수부가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검사를 파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예. 합수부라는 게 우리 12.12 때 기억하시죠? 전두환이 일으켰던 쿠데타 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깊숙하게 검찰 조직들이 개입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럼 이제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칼날을 겨누지 않았던 거죠. 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심우정 총장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황당무계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지금 대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지기현 판사입니다. 왜 지기현 판사는 이제까지 없던 날짜가 아닌 시간이라는 그런 규정을 내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줬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의혹이 워낙 많고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이제는 저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김동훈 의원님. 예. 글쎄요,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 시점부터 지금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행안부 장관, 옛날에는 내무부라고 그랬죠. 행안부와 검찰을 총 관리를 하는 법무부 장관. 이게 지금 특검 수사에서 낙혀졌지만 사전 인지가 된 걸로 제가 보기에도 사전 인지의 어떤 그 혐의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했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특검에서 이제 추적을 했겠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교정본부, 교도소나 구치소가 되겠죠. 여기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라는 주문을 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방증이 터져 나옵니다. 또 출입국 관리본부의 출국 금지 팀을 구성을 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팀을 사람을 중간에서 차단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행 단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기현 판사 얘기가 잠깐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왜 그런 초유의 일자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것도 수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시각이 아니더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판사는 개별적인 또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판사의 그 판결을 그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켜켜이 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다라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봐야 될 정도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까지 언급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특검에서 이 언급할 대상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그 판단을 해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예.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한 사유가 날짜와 시간 계산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수사 과정의 어떤 적법성 그리고 절차의 명확성,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급 법원에 갔을 때 파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구속 취소가 됐는데 왜 즉시 항고하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위헌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 제도 자체가 1972년 유신 헌법 시절에 비상 입법기구에 의해서 도입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명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 정무적인 판단을 사실상 있던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따져야 예, 되겠는데요. 박준영 의원님. 지기현 판사가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판사인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담당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상급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풀어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심우정 총장의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들 법률가는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정무적 판단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하나의 저는 귀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덧붙이면 이게 지기현 판사가 당시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일을 시로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로 검찰이 일을 시로 업무를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딱 원포인트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 그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마치 이게 적법한 절차고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처럼 즉시한 걸 포기한다. 근데 그동안 검찰은 법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했던 게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되게 주거니 받거니한 미심적인 상황이다. 그럼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미심쩍으면 이거는 아주 매우 그 사법적인 말하자면 권력의 비리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경 판사의 제가 어떤 재판 진행을 보면 골석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요. 최근에는 특검과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장 이거를 좀 변경해라. 이게 좀 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재판을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하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국면마다 재판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구심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오늘 압수수색 강제 수사는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왜 포기했느냐 이에 대한 고발 건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지난달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항고를 해갖고 판단을 받았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현재 퇴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또 제대로 기소됐는지 좀 다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중대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